어머니, 친정 식구들 우리 집 올 거니깐 호텔 레스토랑처럼 음식 준비해 놓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초호화 호텔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며느리로부터 가정부 취급받던 평범한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이었어요. 김미자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설거지와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어머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며느리 박수영이 화가 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수영은 시어머니를 집안일만 하는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수영이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하세요. 미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2번이나 설거지를 했지만 또다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관절염이 걸린 손으로 말이에요. 수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장 보러 가서 제가 시킨 것들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한우는 친정 엄마한테 가져다 드릴 거니까 최고급으로만 사오세요. 수영은 곧이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반찬이 부족하다며 투덜거렸고 저녁까지 반찬을 5가지 더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다. 사실 미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며느리 눈에는 못마땅했던 것이죠. 잠시 후 잠에서 깬 아들 정수가 졸린 눈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됐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미자 할머니는 불이 나게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수영은 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저부터 국, 김치까지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동네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음식 실력도 며느리의 입맛 앞에서는 늘 평가절하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자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정수는 신문만 펼친 채 2사람 사이에서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고부간의 관계로 인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던 중 수영이 식탁 위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 있으니 잘 기억하세요. 정수와 미자 할머니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일 추석날 우리 친정 식구들이 여기로 와요. 총 25명. 미자 할머니의 수저가 손에서 덜컥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호텔 뷔페처럼 상을 차리라며 레드망고와 샤인머스켓 2박스와 한우, 랍스터까지 고급 음식을 준비하라며 윽박질렀죠. 계속되는 며느리의 잔소리에 할머니는 고질병인 이석증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 보느라 오후에 쉬지도 못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한꺼번에 물건 쓸어 담는 모습에 놀라 물었죠. 어머, 무슨 큰일 있으세요? 복권이라도 당첨됐나요? 시장을 보고 계산서를 받아든 순간 장본 금액이 이미 1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수영은 또다시 본인의 요구를 쏟아냈어요. 그 낡은 그릇들 말고 새 식기 사오세요. 최소소 50개는 필요해요. 결국 미자 할머니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에 놓인 금액은 80만 원. 하루 만에 200만 원이 날아갔던 겁니다. 저녁 무렵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영은 이번에는 꽃장식 서비스까지 주문했습니다. 친정 이모가 꽃집을 운영한다며 어설프게 하면 창피당한다고까지 말했어요. 밤이 되어 겨우 혼자가 된 순간 거울 속 미자 할머니의 안색이 지쳐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일까? 추석 당일에도 미자 할머니의 지옥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우 5kg를 굽고 랍스터 10마리를 삶고 각종 나물과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65세 몸으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오전 10시쯤 되자
수영이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요? 11시에 온다고 했잖아요. 미자 할머니는 이미 6시간째 쉬지 않고 요리하고 있었는데 수영은 마치 게으름을 피운다는 듯이 몰아붙였어요. 테이블 세팅도 아직이고 꽃장식은 왜 안 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말없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드디어 11시가 되자 정말로 25명의 친정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꽉 찼어요. 수영이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시어머니예요. 친정 식구들이 미자 할머니를 훑어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친정 큰고모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마르셨으면 어떻게 집안일을 다 해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참 고생이 많다고 덧붙였죠. 마치 미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수영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해 주셨다며 한우도 5kg나 구워주셨다고 말했죠. 그런데 친정 엄마가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 이 한우 좀 질기네. 미자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샀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정 이모가 랍스터를 먹어보더니 코를 찌푸렸어요. 이것도 신선하지 않다며 비린내가 난다고 불평했죠. 사실 어제 산 싱싱한 랍스터였는데 친정 식구들 입맛에는 맞지 않았나 봐요. 미자 할머니는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친정 조카가 샤인머스켓을 보며 말했습니다. 샤인머스켓 이거 좀 작은 것 같아요. 요즘 더 큰 것들도 많다고 투덜거렸어요. 미자 할머니는 가장 큰 걸로 골라서 산 건데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명이 앉을 자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수영이가 미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세요. 서빙도 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미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만 따로 밥을 먹으라는 건가요? 결국 미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어야 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 소리만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집안 곳곳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좁냐며 거실도 좀 답답하다고 투덜거렸어요. 우리 수영이가 이런 데서 살다니 참 안 됐다며 수군거렸죠. 미자 할머니가 평생 가꿔온 집이 그들 눈에는 초라하게만 보였나 봐요. 오후 3시쯤 친정 식구들이 하나씩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미지근하다며 나물이 너무 짜다며 디저트는 없냐며 계속해서 투정을 부렸어요. 미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들을 시중들어야 했어요. 65세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친정 식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한마디씩 던지고 갔어요. 수영아,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자. 시어머니한테만 맡기지 말고 너도 요리 좀 배우라고 말이에요. 모두 떠나고 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거지 더미에 쓰레기 산더미에 미자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수영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네. 어머니 시끄러우니 설거지 좀 빨리 하세요. 미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에도 미자 할머니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기름때 범벅된 팬들, 25명이 먹고 간 흔적을 치우는 데만도 3시간이 걸렸어요. 손은 거의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수영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수영이는 내일도 김치를 새로 담가달라고 미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미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또 내일 일을 시키다니. 수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 엄마가 그러시는데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해달라고 전했다며
추가 요구를 했죠. 미자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맛없다고 하다니 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수영아, 나도 사람이야. 수영이 그제서야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냐며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영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항상 고분고분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반항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냐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미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리 날카로웠죠. 오늘 하루 종일 너는 나를 뭘로 봤니? 하녀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나도 이 집의 가족이야. 수영은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어쩔 줄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거든요. 수영이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미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게 오해냐고 따져 물었어요. 수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들이었죠. 미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영이 당황해서 붙잡으려 했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냐며 밤이 늦었다고 말렸죠. 미자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대답했어요. 미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였으니까요. 미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져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살게 됐을까요? 그때 문득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고 씩씩했던 그때의 모습,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미자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래, 나도 한때는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미자 할머니는 도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자신이 정말로 그때의 그 사람이 맞는지 말이에요. 1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건물 앞 경비원이 미자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자 할머니는 잠시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내 것이구나. 그 순간 미자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의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시어머니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긴 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부터가 달랐거든요. 평소라면 벌써 아침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유롭게 마치 자신이 진짜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오전 8시가 되자 수영이 부스스 일어나서 아침상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수영은 당황했죠. 미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부터는 각자 알아서 하자. 수영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어리둥절해했어요. 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죠. 그때 정수가 나타나서 아침 식사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 아침 준비 안 됐어? 미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들아, 이제 38인데 스스로 해라. 정수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수영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잠깐 바람 쐬고 오시더니 왜 이러냐며 원래대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죠. 이제 수영이 며느리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수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꼼짝 못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해진 이유를 말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뭘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미자 할머니는 자신은 일하러 가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수영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자 곧 알게 될 거라며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죠. 오전 10시 미자 할머니는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고급 정장이었죠. 수영과 정수는 그런 옷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수영이 그 옷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었지만 원래 있던 거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미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그러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수영이 어디 가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회사에 간다. 수영은 더욱 당황했죠. 회사요? 어머님이 무슨 회사를? 미자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핸드백을 들었어요. 그것도 평소 쓰던 낡은 가방이 아니라 고급 가죽 가방이었죠. 수영과 정수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자 할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려다가 뒤돌아서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늦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수영과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죠. 한편 미자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중얼거렸죠. 택시가 도착한 곳은 어젯밤에 봤던 그 거대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에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1,100억 원 규모의 초호화 호텔이었죠. 미자 할머니가 건물로 걸어가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들이 외친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이라고? 저 할머니가? 미자 할머니. 아니, 이제는 김미자 회장이 당당하게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줄지어 인사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자 회장은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는 가족들도 알 때가 됐다고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실이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자 회장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서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오랜만에 직접 나오셨다고 말했어요. 미자 회장은 이제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대답하며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일궈낸 호텔 제국을, 그리고 머지않아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며느리와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오후 수영과 정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점심도 차려뒀을 텐데 오늘은 정말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했죠. 수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이상하다며 어머님이 회사에 간다고 하신 게 무슨 회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오후 3시쯤 수영의 친구 은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금 뉴스 보고 있냐며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뉴스냐고 되묻자 호텔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회장님이 너희 시어머니랑 너무 닮았다고 말했어요. 수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회장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은정이는 진지했어요. 정말로 똑같이 생겼다며 당장 뉴스를 확인해 보라고 했죠. 수영은 반신반의하며 TV를 켰어요. 마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국내 최대 호텔 체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의 김미자 회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뉴스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본 순간 수영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화면 속 인물은 분명히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와 있었죠.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은 현재 전국 25개 지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 1,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수영은 소리를 질러 남편을 불렀어요. 정수가 급하게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수영이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키자 정수도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죠. 엄마야.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김미자 회장의 성공 스토리가 자세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작은 모텔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 제국을 일궈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영과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1,100억 원 호텔 제국의 회장이라니. 수영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며.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꼼짝 못하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재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금 뉴스 봤냐며. 너희 엄마가 진짜 회장이었냐고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정수는 자신도 방금 알게 된 사실이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는 그런데 너희 왜 숨기고 있었냐며. 우리가 친구인데 왜 말 안 했냐고 따져 물었죠. 오후 5시쯤 수영의 핸드폰도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 언니들, 친구들 모두 뉴스를 보고 연락을 해온 거였죠. 친정 엄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시중들던 그 할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니. 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저녁 6시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미자 할머니, 아니 김미자 회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에 위험 있는 표정, 어제까지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수영과 정수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미자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구나.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그래, 그랜드 팰리스 호텔 그룹 회장 김미자다. 미자 회장의 대답에 수영과 정수는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정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미자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가족이 화목하길 바랐다고.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알면 너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까 봐서였다고 말이에요. 수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가족을 위했는데 자신은 그런 마음을 짓밟고만 있었거든요.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미자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20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죠.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미자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며 수영과 정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나셨을 법한데 미자 회장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자 회장은 조용히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라고 반문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허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정수가 간신히 입을 열어 엄마가 왜 말씀 안 해주셨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미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말했다면 달랐을까?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을까? 미자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 호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왜 가족들에게 숨겨왔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자랑스러워서 너희에게 말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놨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미자 회장이 사업 성공 소식을 알리려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대요. 정수와 수영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죠. 그때 수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자신은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서 실망스럽다고 말이에요.
정수도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돈 많은 집 아들들이 부러우며 자신의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서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자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성공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돈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다고 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미자 회장은 일부러 평범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대요. 정말로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는지 돈 때문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너희가 진심으로 날 사랑할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특히 수영이 시집 온 후로는 더욱 심해졌죠. 미자 회장을 하녀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참았다고 해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변할 거라고 믿고 참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제는 정말 한계였다고 했어요. 친정 식구 25명이 와서 자신을 완전히 하인 취급했을 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자신의 돈으로 장을 봐서 잔치를 차려줬는데 그들은 자신을 뭘로 받느냐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미자 회장은 여전히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가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고 말했죠. 내가 아니라 돈이었구나.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자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내일부터 자신은 다시 회장 일을 할 거라고 가족들은 정말로 가족인지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자 회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영과 정수는 거실에 남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들을 기다려줬는지를 말이에요. 과연 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영과 정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아니,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증명해보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수영은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생 시어머니가 해주던 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밥을 짓는 것부터 반찬 만드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렀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를요. 정수도 일찍 일어나서 수영을 도왔어요. 평소 같으면 상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오전 8시 미자 회장이 나오셨어요. 여전히 고급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어머님, 아침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미자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을 보시며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고맙다는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식사 중에 정수가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자 회장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수영은 혼자 시장에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 재료들을 사려고 했거든요. 시장 아주머니가 어디 가냐며 평소에는 미자님이 오시던데 왜 수영이가 나왔냐고 물었어요. 수영은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혼자 모든 걸 해주셨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며 수영은 정성껏 요리했어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죠. 정수도 설거지와 청소를 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미자 회장이 수영이 만든 음식을 드시며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칭찬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다며 그동안 너무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미자 회장이 젓가락을 놓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수영아, 나도 서운했어. 하지만 너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미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수영과 정수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드린 거였죠. 미자 회장도 눈물을 흘리시며 두 사람을 안아주시면서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미자 회장은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호텔 사업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정수와 수영에게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수영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미 충분해요. 어머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말을 들은 미자 회장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대답이었거든요. 한 달 후, 이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영은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정수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미자 회장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셨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다가 수영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미자 회장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손을 잡으셨어요.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그날 밤 이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거였죠.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이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듣고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어떤 말이든 진심을 담아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